할아버지의 꿈. 오늘은 사은초등학교에서 원불교 중앙총부 박물관으로 견학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가희, 소영이, 진홍이도 일찍부터 운동장에 도착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아쉽다, 진홍아. 너만 신으면 딱인데 말이야. 가희와 소영이는 얼마 전에 새로 산 하얀 샌들을 신고 왔습니다. 반짝이는 구슬 장식이 달린 샌들은 값은 비쌌지만 누구나 사고 싶을 만큼 무척 예뻤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나만 이게 뭐야. 진홍이네 할아버지는 절약 정신이 무척 투철하신 분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나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진홍이는 이런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멀쩡한 신발을 놔두고 뭐하러 또 사? 어려서부터 사치하는 습관들이면 못 써. 그렇게 해서 결국 진홍이만 작년부터 신고 있던 헌 운동화를 신고 견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짠돌이 할아버지. 내 맘도 몰라주고. 원불교의 성지인 중앙총부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박물관 안은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시계, 신발, 법복, 그리고 원불교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여러 장의 흑백 사진들. 우와, 대단한데? 하나하나 살피면서 꼼꼼히 수첩에 적어가던 진홍이는 깜짝 놀랍니다. 어떡해? 놀랍게도 커다란 흑지개를 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진홍이의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영락없는 할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진홍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목말라. 거기 물주전자 좀 건네다오. 할아버지를 꼭 닮은 사진 속의 인물이 갑자기 말을 건넨 것입니다. 네? 깜짝 놀란 진홍이가 두리번거리자 신기하게도 발 아래에 한쪽이 찌그러진 노란 물주전자가 보입니다. 분명 방금 전까진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새 박물관을 비추던 희미한 조명 대신 강렬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저 멀리에는 넘실거리는 새파란 바다와 갈매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멀뚱히 보고만 있지 말고 너도 좀 거들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린 진홍이는 얼떨결에 옆에 있던 흑지개를 집어듭니다. 흙더미를 짊어진 진홍이의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방울방울 맺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쨍쨍 내리쬐던 햇님이 기울자 주위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햄도 소시지도 없는 야채만 가득한 밥상. 집에서였다면 반찬 투정을 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테지만 어쩐 일인지 오늘은 모든 것이 너무 맛있기만 합니다. 진홍이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배가 부르니 졸음이 옵니다. 금방이라도 골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녀오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으렴. 할아버지는 선반에서 꺼낸 조그만 보퉁이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 어려서부터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진홍이는 얼른 일어나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갑니다. 다행히 둥그런 달림이 나와주어서 골목길은 그다지 어둡지 않습니다. 진홍이는 들키지 않기 위해 담에 몸을 바짝 붙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 인적이 드문 산 아래 자리한 아담한 초가집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호롱불로 희미하게 불을 밝힌 그 집에는 할아버지 말고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깊은 밤에 웬 과외 수업이람? 진홍이의 머릿속에 자리한 물음표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쪼로롱 짹짹. 새소리에 눈을 뜨니 어느새 아침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일하러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진홍이의 머리맡에는 조그만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눈을 비비며 세수를 하러 마당으로 나가는데 쌀이무 사이로 누군가 엿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세요? 문 사이로 때가 꼬질꼬질한 남자애가 양손에 돌멩이를 쥐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꼴레리 꼴레리 미쳤대요. 미쳤대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애는 마당 한가운데로 돌멩이를 냅다 집어던집니다. 뭐? 미쳐? 너희 할아버지 미쳤다고. 바다를 막으면 용왕님이 내버려둘 것 같아? 진홍이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멍청한 녀석. 방언공사도 모르나? 꼬질꼬질한 남자애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혼자 투덜거려 보지만 마음이 영 찝찝합니다. 대체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바다를 막아야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왜 바다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진홍이는 괜히 속이 상합니다. 하루 종일 심심해하던 진홍이는 저녁이 다 되어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저녁을 드시더니 또 조그만 보퉁이를 찾아들고 집을 나섭니다. 공부하러 가시게요? 허허, 요 녀석 눈치 한번 빠르구나. 사람들이 놀린다고요. 바다를 막는다고. 용왕님이 화를 낸대나 어쩐대나. 진홍이의 퉁명스러운 대꾸에 할아버지는 보퉁이를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진홍아,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 마음이란다. 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거란다. 진홍이는 할아버지의 진지한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바다를 막으려고 하세요? 할아버지는 진홍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진홍아, 우리가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란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게다가 이런 어촌 마을에는 땅이 부족해서 쌀 같은 곡식은 구경조차 힘이 든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만들어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거란다. 그게 내 마지막 꿈이야. 그 꿈을 이루어야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아. 말을 마친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멋있어 보입니다. 다음 날은 진홍이도 할아버지를 따라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수군거리며 지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저렇게 한다고 바다가 땅이 되겠어? 하지만 진홍이의 귀에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낮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서 밤에 또 공부를 하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아휴, 바다를 막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진홍이가 뻣뻣해진 허리를 쭉 펴며 일어나자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다시 딱딱한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끼룩끼룩 울어대던 갈매기도 넘실거리던 푸른 바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홍이는 왠지 아쉽습니다. 좀 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진홍이는 커다란 흙지개를 쥐고 있는 사진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와 꼭 닮은 인형이 슬며시 미소를 짓는 것만 같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니 마침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계십니다. 할아버지, 바다를 막아본 적 있으세요? 진홍이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저 멀리 하늘에 떠가는 뭉게구름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구나. 내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셨다고 들었어. 그분의 꿈은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다고 하더구나.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결국 해내셨지. 아주 훌륭한 분이셨단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학식이 없었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해주셨어. 그래서 바다를 막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지. 나 역시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에 맞는 꿈을 가지고 있단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말이야. 진홍이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약을 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진홍이는 할아버지를 짠돌이라며 부끄럽게 생각했던 자신이 창피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꿈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훌륭한 꿈을. 언제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자는 꿈을 말입니다. 진홍이는 작년에 산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발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진홍이의 뒷모습에서 잔잔한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말입니다.